식당 문이 열리며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가 차 문을 열자 83세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허름한 백반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행색이었습니다. 노부인의 시선이 식당 안한 여인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낡고 금이 간 반지, 하지만 그 반지를 본 순간 노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지 설마 당신이? 60세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희, 정말 정희가 맞니? 여인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30년의 시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은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0세 식당 주인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혜님,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이정희는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화려한 저택,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강순철과의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임신 3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최경숙 회장은 정희를 겨울밤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정희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였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때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희의 식당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지만 정희는 모든 손님에게 정성껏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밥은 따뜻하게 데워서 내놓았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돈이 좀 부족한데 내일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의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음에 주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고맙소. 아줌마 덕분에 잘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지. 그녀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어려워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한 젊은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세의 이수민, 정희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민이는 변호사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니? 정희가 딸의 앞에 따뜻한 된장찌개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밥 먹으면 다 풀려요. 수민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이 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딸, 이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돌아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시간 말입니다. 엄마, 오늘 법원에서 동료들한테 엄마 이야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라고요. 혼자서 저를 여기까지 키우셨다고.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야. 딸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보였습니다.
낡고 금이 간 반지,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이 반지를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 순철이 끼워준 그 반지였습니다. 아줌마, 설거지할 때는 반지 빼고 하세요. 상할 수 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 반지를 빼면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이정희,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던 이정희, 그리고 배신당하고 버려진 이정희를 말입니다. 이 반지가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밖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노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83세의 최경숙 회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에게 혼자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정희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반지, 정희가 아직도 그 반지를 차고 있다는 사실에 최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반지, 설마 당신이? 정희는 국자를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 사람, 겨울밤 거리로 내몰았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정말 정희가 맞니?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며느리,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신가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83세 노인이 식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늦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정희는 차갑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회장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때까지 여기 올 거야.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꼭 용서받을게. 내게 시간이 많지 않아. 최 회장이 나간 후 정희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그 겨울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1990년 겨울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정희는 재벌가에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순철은 사랑스러웠고 새 생명을 품은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경숙 회장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밥상머리에서, 거실에서, 복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순철은 해외 출장을 떠났고 집에는 정희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임신 3개월,
정희는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정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짐 싸.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들리지 않아?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낳을 아이는 우리 집안의 자식이 아니야. 최 회장이 서류 한 장을 정희 앞에 던졌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거짓으로 조작된 아이가 순철의 자식이 아니라는 서류였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 아이는 순철 씨의 아이예요. 정희는 울부짖으며 최 회장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정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순철이 돌아오기 전에 내 얼굴을 보기 싫어. 어머님,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희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비서들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 당장 내보내. 정희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겨울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5살 임신부는 저택 정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 따뜻했던 집, 사랑했던 남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손에는 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철이 끼워준 결혼 반지였습니다. 정희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정희의 눈물이 눈송이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순철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재벌가에 시집갔다는 소식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임신한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관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식당 설거지를 했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 정희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공공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모님,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저 혼자예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진통은 10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철 씨 미안해요. 우리 아기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앙와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정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살아 숨쉬는 생명이었습니다. 수민아, 내 이름은 수민이야. 정희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물처럼 맑고 착하게 자라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정희의 삶은 오로지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3가지 일을 하며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수민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수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정희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수민이는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정희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순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 겨울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반지를 볼 때마다, 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순철이 알았다면, 만약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정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철과 어머니가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행복하기를,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기를 빌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주방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시어머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30년이나 지나서. 정희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식당 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괜찮으세요? 정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민이는 어머니의 붉어진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낮에 온 그 할머니 때문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 수민이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엄마 편이에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민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만약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희는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도 그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그래, 매일 갈 거야. 정희가 용서할 때까지. 회장님, 하지만 건강이.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용서받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늦었지만 꼭 용서받을 거야.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62세의 강순철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희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야, 너 어디 있니? 순철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희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안 건 1년 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재혼 압력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를 찾았다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순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미워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비서야. 예, 회장님. 내일 그 식당 주소를 알아봐. 내가 직접 가야겠어. 순철은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만나러 가기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과거의 상처와 싸우고 있었고, 최 회장은 용서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순철은 아내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진실을 모르는 수민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최 회장이 또 올까봐, 수민이가 무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오전 10시 식당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정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장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비서는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최 회장의 간절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손녀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다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보고 싶구나. 미안하다는 말 30년 늦었지만 꼭 하고 싶어. 편지를 읽지 못한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의 진심을,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2시 수민이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법원에서 급한 서류를 검토해야 해서 짧게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수민이는 카운터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83세의 최경숙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회장은 정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어서 돌아가세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손녀를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수민이가 듣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들어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받은 사건 서류에서 본 사진이었습니다. 최경숙, 대한그룹 회장. 수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최 회장이 수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손녀였습니다. 젊은 날의 정희를 닮은 얼굴, 똑똑해 보이는 눈빛,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최 회장이 수민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정희가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수민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분이 정말 누구예요? 그냥 옛날에 아는 분이야. 근데 왜 저를 보고 우세요? 그리고 손녀라고 하셨잖아요. 수민아, 그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민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 그리고 노부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제게 숨기는 게 있으시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수민이가 나간 후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수미나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아까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 회장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전 그날 어머니가 미쳤었어. 내가 낳을 아이가 우리 집안 자식이 아니라는 거짓 서류를 만들었어. 순철이를 지키려고, 집안을 지키려고 그랬어. 하지만 그게 어머니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내 얼굴이, 내 눈물이 매일 밤 꿈에 나왔어. 순철이는 1년 후에야 진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너를 찾았어. 하지만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구나. 어머니는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너를 찾았어. 병원에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길어야 1년이래. 그 전에 꼭 용서받고 싶어. 그리고 손녀를, 내가 버린 그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 정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말기암 1년. 정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외면해야 할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과 관련된 계약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최경숙 회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본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최경숙, 83세, 대한그룹 회장. 아들 강순철, 62세, 부회장. 수민이의 눈이 멈췄습니다. 강순철. 어머니의 성이 이 씨인데 왜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떠오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 사건 상대편 대한그룹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대한그룹 부회장님 말이에요. 평생 재혼 안 하셨대요. 왜요? 젊었을 때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30년 넘게 그 사람만 찾아 헤맸다는 소문이 있어요. 수민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사라진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식당에 들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뒤편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편지예요? 정희는 깜짝 놀라 편지를 숨겼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엄마, 저한테 왜 자꾸 비밀을 만드세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온 그 할머니요. 응? 혹시 대한그룹 최경숙 회장님 맞으시죠?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민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법원 서류에서 봤어요. 근데 왜 그분이 저를 손녀라고 하세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착각이실 거야. 엄마. 수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민아, 엄마,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수민이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전 항상 엄마 편이에요. 정희는 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편지는 전달했습니다만 정희가 읽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야, 제발 용서해다오. 손녀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다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제발.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는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건강보다 회사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봉투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말기 췌장암 예상 여명 6개월에서 1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30년 전 일로 계속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민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희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의 식당 앞에 낯선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지만 최 회장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그 차를 힐끗 보았습니다. 또 누가 온 걸까?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2세,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남자는 식당 간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의 식당.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강순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순철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철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뒷모습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순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희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그리고 원망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철 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철은 정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내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주변 손님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순철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3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 기록한 거야.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사립탐정 연락처, 찾아간 장소들, 목격담들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쫓아냈다는 걸 안 건 보름 후였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어머니는 내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너의 물건들,
옷들이 그대로 있었거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진실을 알았어. 친자 확인서가 조작된 거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거짓으로 너를 쫓아냈다는 것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난 너를 찾기 시작했어. 전국을 다 뒤졌어. 여관, 병원, 식당,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하라는 압력도 받았어. 어머니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 재혼하라고 했어. 하지만 난 거절했어. 내 마음속에는 오직 너뿐이었으니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어.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철의 말이 너무나 진실되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순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의 잘못을 막지 못해서 미안해. 30년 동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순철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순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30년 보상하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민이는 무릎 꿇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황급히 순철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순철은 수민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의 정희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했습니다. 순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희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수민아, 이분은 그냥 손님이야. 손님이 왜 무릎을 꿇으세요? 수민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음식값을 못 내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이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순철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가게를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딸일까? 정희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운전석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아이가 우리 딸이야. 회장님? 30년 전 정희가 임신했던 그 아이.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딸이야. 비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들어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이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딸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희, 당신이 혼자서 저렇게 키웠구나. 식당 안 수민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예요? 그냥 옛날에 아는 분이야. 또 옛날에 아는 분이에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 수민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 저분이 우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수민이가 나간 후 정희는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철 씨 미안해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차고 있던 이 반지가 다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스럽지만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30년이 지나서.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철은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철아, 왔구나. 순철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정희를 만났어요.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내던? 힘들게 살았더군요. 30년 동안 혼자서.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어요. 우리 딸을요. 최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를 봤구나.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순철이 물었습니다. 왜 정의를 쫓아내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안을 지키려고,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모자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철아, 정의를 다시 데려와.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손녀한테도 용서를 빌게.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아야 해.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정의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최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30년을 찾았잖니. 조금만 더 힘내. 순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도 우리 모두 용서받아야 해요. 그래야 정의도 손녀도 편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철의 진심 어린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나 봐.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는 어머니 집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일찍 나가셨고 수민이는 주말을 맞아 집안일을 도우려 왔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장롱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수민이는 호기심에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수민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는 흑백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수민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식당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강순철, 이정희 결혼식. 강순철. 수민이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대한그룹 부회장 강순철. 어제 식당에 온 그 남자가 아버지란 말인가요? 수민이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원지에서, 식당에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진 걸까요? 수민이는 상자 밑바닥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이수민, 부 강순철, 모 이정희. 수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름이 강수민? 30년 동안 자신은 이수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강수민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 대한그룹 적손녀였습니다. 수민이는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정희는 딸의 손에 든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는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엄마, 이 사진 속 남자가 제 아버지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수민이 아니라 강수민인가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삶이 흔들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민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재벌집 딸이라는 걸 알면 혼란스러울까봐.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수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전 몰라도 됐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싫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25살에 너의 아버지 강순철 씨와 결혼했어.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시어머니 최경숙 회장님은 엄마를 싫어하셨어. 임신 3개월이었을 때 겨울밤에 엄마를 쫓아내셨어.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내가 순철 씨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 수민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어. 배를 안고 거리를 헤맸어. 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혼자 병원에 가서 너를 낳았어. 그날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살아갈 힘을 얻었어. 수민이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엄마는 너를 키웠어. 3가지 일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내가 있어서 행복했으니까.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너를 재벌집 딸로 키우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수민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건 할머니예요. 그리고 아버지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몰랐어. 출장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그분도 피해자야. 수민이는 결혼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제 온 그 남자예요? 그래. 30년 동안 엄마를 찾아다녔대요. 수민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수민으로 살았는데, 진짜 저는 강수민인가요? 재벌집 딸인가요? 아니면 식당집 딸인가요? 정희는 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넌 그냥 수민이야. 엄마가 낳고 키운 소중한 딸이야. 이름이 뭐든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어. 너는 너야. 수민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수민으로 살래요. 엄마가 키운 이수민이 진짜 저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수민이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재벌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저를 키웠잖아요. 엄마의 사랑으로 자랐잖아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강수민이 아니라 이수민, 엄마의 딸 이수민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대한그룹 부회장이야.
수민이는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대한그룹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최경숙 회장님이 시어머니고 너는 재벌가의 적손녀야. 수민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엄청난 부자 집 딸이었네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랬어.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희는 놀라 딸을 보았습니다. 만나고 싶어? 궁금해요. 30년 동안 엄마를 찾았다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만나봐.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엄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희는 딸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이는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강순철 부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이수민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수민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회장실 문이 열리고 순철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경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를 보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수민아. 순철이 다가왔지만 수민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수민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순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너희 엄마를 쫓아낸 줄. 1년 후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수민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3가지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밤새 일하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빌딩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순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너희를 찾았어.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수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순철은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파일 안에는 30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 목격담, 찾아다닌 장소들이었습니다. 수민이는 파일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5년 서울 강남구 식당 목격담, 2018년 부산 해운대 유사인물, 2020년 인천 부평 식당 조사, 모두 어머니를 찾기 위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순철은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 엄마를 그리고 너를 꼭 찾고 싶었어. 수민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인가? 하지만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민이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와서 뭘 원하세요? 순철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받고 싶어?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가족이 있어요. 엄마요. 당신들은 30년 전에 저희를 버렸잖아요. 순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수민아.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수민이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수민이가 나간 후 순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 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이 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당연하죠. 3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순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받아야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되찾아야 해.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는 어머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만났어요. 그래서 수민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 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최고예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수민이는 순철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수민아,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최경숙 회장님 말이야.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수민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야겠다고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오후 3시 수민이는 대한그룹 회장 저택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정문, 넓은 정원,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민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수민이는 문득 어머니의 허름한 백반집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가스레인지, 금이 간 그릇들이었습니다.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거실에서 최경숙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3세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를 보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수민아, 내가 수민이구나. 최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30년 전 일을 사과하고 싶었어. 수민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 회장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의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어. 수민이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거짓 친자 확인서를 만들었어. 내가 순철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서류를 조작했어. 그리고 겨울밤에 너의 엄마를 쫓아냈어. 임신 3개월이었는데 말이야. 수민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셨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을 지키려고, 순철이를 지키려고 그랬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3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너의 엄마 얼굴이 그날 밤 눈물이 매일 꿈에 나왔어. 수민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3가지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밤새 일하고 아파도 병원 못 가시고.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큰 집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집을 보세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 우리 엄마 식당은 겨우 10평도 안 돼요. 여기 소파 하나가 우리 식당 월세보다 비싸 보여요. 이게 공평해 보이세요? 최 회장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민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30년이 지나버렸는데, 엄마의 청춘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최 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죽기 전에 꼭 용서받고 싶어? 수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죽는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마 꼭 그럴게. 그때 순철이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아버지도 계셨네요. 수민이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순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변명 그만하세요. 수민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엄마를 사랑했으면 지켜줬어야죠. 1년 후에 알았어도 늦지 않았잖아요. 30년 동안 찾았다고요? 그래서요? 이미 엄마는 혼자서 저를 다 키우셨는데. 순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무릎만 꿇으면 되는 줄 아시나 봐요. 그게 성의예요? 그게 사과예요? 수민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수민으로 살 거예요. 엄마가 키운 이수민이요. 당신들의 강수민은 30년 전에 죽었어요. 겨울밤 거리에 버려질 때 말이에요. 순철이 수민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민아, 제발. 손 떼세요. 수민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30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수민이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없는 걸까? 정말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 그리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우선이야.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 저택 안 순철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모두 내 탓이야. 순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1년 후에 알았을 때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요. 정의를 꼭 찾아서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녁 무렵 수민이는 어머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반겼습니다. 수민아, 왔니? 수민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재벌집 딸로 태어나서 미안해요. 엄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정희는 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수민아.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수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만나고 왔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땠어? 미워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불쌍하기도 해요. 수민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하나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 엄마 편일 거예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 회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기암, 남은 시간 얼마 없음.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그 사람도 이제 죽어가는데 계속 미워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30년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순철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순철은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 회장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하지만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순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꼭 용서받을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용서받아야지. 죽기 전에 꼭.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용서에 대해, 수민이는 정체성에 대해, 최 회장은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후 순철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씨, 어머니가 위독해.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 정희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없겠어?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수민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대. 수민이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럼 가봐야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수민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이대로 보내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해야 할머니도 편해지고 엄마도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족이 갖고 싶어요. 온전한 가족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민아, 엄마, 이제 그만 놓으세요. 30년 동안 충분히 미워하셨잖아요.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가주세요. 저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용기가 나. 다음 날 오전 정희와 수민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겨울밤, 혼자 출산하던 그날 밤, 세 가지 일을 하며 딸을 키우던 날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 회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순철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순철은 정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순철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민이는 어머니를 격려하듯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중환자실 최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83세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보자 눈을 떴습니다. 정희야.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최 회장은 손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 손녀야. 수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최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 말 좀 들어줄래?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 내가 너무 잔인했어. 내가 순철이와 결혼했을 때부터 싫어했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짓 서류를 만들고 너를 쫓아냈어. 임신한 몸으로 겨울밤 거리에 내쫓았어.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3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내 얼굴이, 내 눈물이 매일 꿈에 나왔어. 순철이가 너를 찾아 헤매는 걸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죽기 전에 꼭 용서받고 싶어. 최 회장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희 며느리.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며느리야.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민이와 순철도 함께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용서해요.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용서해 주는 거니? 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놓을게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미움을요.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최 회장은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수민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 수민이에요. 최 회장은 손녀의 손도 잡았습니다. 수민아, 우리 예쁜 손녀. 할머니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엄마가 너를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수민이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때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심박수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놀라 의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분명 오늘 내일이라고 했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순철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최 회장은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생명을 살려줘서 고마워. 간호사들이 최 회장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희와 수민이는 복도에 나와 앉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줘서 가능했어. 고마워, 수민아.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순철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정희는 수민이를 보았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순철과 정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순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놓고 싶었어요. 더 이상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순철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희는 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요. 순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반지를 보며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정희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낡은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반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차고 있었어요. 미움의 증거로 차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여요. 순철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반지 내가 끼워준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순철은 정희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아직도 차고 있어줘서 고마워. 복도 저편에서 수민이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최 회장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산소호흡기도 떼고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독하셨는데.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용서의 힘일까요? 가족의 힘일까요? 순철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최 회장은 병실 침대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철, 정희, 그리고 수민이가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 찍으시겠어요?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찍어주세요. 네 사람은 침대 앞에 모였습니다. 최 회장이 중앙에 앉고 순철과 정희가 양옆에 섰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가 가족이 됐구나. 순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희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수민이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최 회장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우리 며느리도.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와 수민이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 내셨잖아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수민이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정말 편해져. 병원 입구에서 순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태워줄게. 정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순철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 테니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수민이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차고 있던 이 반지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움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지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새로운 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는 61세 이정희였습니다. 신랑은 63세 강순철이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1년 만의 재혼이었습니다. 주례 없는 간소한 예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최경숙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기적적으로 회복한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수민이는 어머니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희야, 30년 늦었지만 다시 서약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꼭 지키겠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순철 씨, 저도 서약합니다. 이번에는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낡은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순철이 새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반지로 바꿀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좋아요.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예요. 순철은 정희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최 회장이 휠체어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정말 아름다워. 정희는 무릎을 꿇고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계셔서 감사해요. 최 회장은 정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며느리 아니야. 내 딸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용서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은 매일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뭐 했니? 사소한 대화였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백반집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백반집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혜식당. 정희가 순철과 함께 새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도움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식당은 리모델링되어 깨끗하고 넓어졌습니다. 직원도 많이 늘었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혜식당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무료 급식의 날이었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했습니다. 정희가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순철도 퇴근 후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최 회장은 재단을 만들어 식당을 후원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잘 먹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도움받았던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결혼식 날 저녁 은혜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최 회장, 순철, 정희,
그리고 수민이었습니다. 사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손수 만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순철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당신 밥이 제일 맛있어.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손맛이 최고구나. 나도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봐. 수민이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최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수민아, 내가 할머니한테 용서하라고 했지?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최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 내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살았어. 용서받아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수민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랑 많이 놀아주세요. 식사를 하며 순철이 물었습니다. 수민아, 요즘 일은 어때? 수민이는 1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강수민이라는 본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대형 로펌이 아니었습니다.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빠.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변호하고 있어요. 순철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훌륭하구나. 정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삶을 보고 배웠어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알았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재단 하나 만들었어. 약자를 돕는 법률 재단이야. 내가 대표 변호사를 맡아줄 수 있겠니? 수민이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그래, 우리 손녀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정희는 딸과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최 회장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물을 닦았습니다. 순철은 그릇을 씻었고 정희는 행주질을 했습니다. 수민이는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벌 회장도 부회장도 변호사도 아닌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순철이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야.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 말이야.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봄날의 공원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손녀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한테 너를 보며 살 이유가 생겼어. 수민이는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할머니 생기셔서 행복해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잖아요. 뒤에서 순철과 정희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은 통했어.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의 힘이야. 용서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수민이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철이 물었습니다. 정말 새 반지로 안 바꿀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반지에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랑과 이별, 고통과 용서, 그리고 재회까지. 이제 이 반지는 미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낸 증표예요. 순철은 정희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겨울밤 거리에 쫓겨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때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최 회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순철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자.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함께 나이 들어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 할머니 모시면서 살게요. 최 회장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정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용서는 기적을 만들었고 사랑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갑니다. 함께 행복하게.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봄날 공원을 걷는 네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이 손녀와 손을 잡고 걷고 순철과 정희가 팔짱을 끼고 뒤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